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다시 피바다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장에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24시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엔 16,000달러가 깨져버렸고, 알트들은 이더 같은 경우가 8% 정도, XRP는 10%, 도지는 12%, 최근에 상승세가 컸던 이 매틱도 한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알트들은 더 피를 토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FTX 사태, 후폭풍에 대한 우려일 거예요. FTX 사태가 터지고 위험 신호는 계속 나왔지만 본격적인 추가적인 붕괴나 파산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의 중심에는 현재 이 DCG 그룹이 있어요. 제가 지난 16일에 DCG의 자회사 이 제네시스가 대출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불안감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 신탁 계좌에 보유한 이 GBTC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 커지면서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진짜 그레이스케일이 이 GBTC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걸 보시면 이것이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요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을 말하는 거고, 요 파란색이 GBTC의 보유량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략적으로 63만 3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GBTC는 비트코인과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한 개의 비트코인을 뜻하고, 신탁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포장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 63만 3천 개 정도라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 2,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원화로 한 대략적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자금의 규모를 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이 진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지 증명하라는 요구가 많아지니까 그거 관련해서 트윗을 올렸는데, 결국에는 준비금 증명 및 지갑 주소 공개를 불가한다라고 이 트윗을 올렸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비트코인은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다가 예치를 해놨는데, 뭐 온체인 유효성 검사를 자주 하긴 하지만 보안 문제로 암호화폐 보유 증명 및 지갑 주소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이 코인베이스에 예치한 이 증명 서한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트윗에 올렸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 GBTC 신탁 계좌는 미국 SEC에 등록된 신탁 상품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커스터디 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GBTC의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FTX 사태로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 2월 이후로 이렇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시작됐고, 지금은 그 할인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 GBTC만 제대로 공개를 해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진짜 이것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지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트위터에는 온갖 이 하락을 예상하고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트윗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 DCG 관련 트윗인데, 보시면 제네시스와 DCG를 살리려는 입찰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네시스의 채권자들은 임박한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런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진짜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제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DCG 그룹이든 뭐 자회사든 자신들의 몸뚱이 중에 뭐 팔이든 다리든 뭐 손가락 발가락이든 어디든 이 일부를 잘라낸다고 결정을 하면 그냥 나 파산할게 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숏에 베팅하고 어디를 잘라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히 그게 확 티가 나게 하진 않겠지만 요 며칠간 이렇게 조용한 것이 무슨 꿍꿍이 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그런 트윗뿐만 아니라 어젯밤 12시가 다 되어 갔을 쯤에 이 일카포가 이런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보시면 카피출레이션, 그러니까 뭐 항복하고 대량 매도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 카피출레이션이 이제 막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결정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100% 시장에서 벗어났다라는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큰 하락을 암시하는 글과 함께 자신은 무포지션이라는 것을 밝힌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4일 전에 이 17일에 차트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글과 함께 요 하나의 차트를 또 트윗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 카포는 이 비트코인이 한 12,000달러에서 14,000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웃 오브 마켓이라고 하면서 무포지션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숏에 베팅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FTX 사태가 발생한 지 이제 2주를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긴 하다고 이렇게 남기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수많은 트윗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윗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일단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걸 보시면 프로그래머이자 벤처기업 투자가 수필가라고 하면서 초기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인 Y 콤비네이터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듣보잡은 아니고 그래도 네임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가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10년 동안 알고 지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이 암호화폐 경제가 곧 이 시스템적 위험을 경험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면 우려스럽다라는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이 시스템적인 위험이라면 아무래도 이 DCG 그룹을 안 떠올릴 수가 없는데 이 DCG 그룹은 이 상징성도 크고 이 자금 운용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의 우두머리가 무너지면 그 밑에 더 많은 기업들이 연쇄 도미노 파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거기에 이 이더리움을 만든 이 비탈리 부테린까지 이런 트윗을 남겼어요. 이게 오늘 아침 10시 43분에 남긴 트윗인데 곧 중요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는 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내 엘리트 인맥들은 나를 쿨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러한 나의 쿨한 이미지가 입증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글을 오늘 트윗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트윗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 조만간에 아니면 뭐 이번 주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보시면 금요일 오후 1시에 넘어서 한 68,200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2시 13분에 주기영 대표가 트윗을 이렇게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윗 내용이 뭐냐면 이 BNB 체인에 있던 비트코인이 언패그 돼서 바이낸스로 입금이 됐는데 이 바이낸스나 자오창펑이 이것을 언패그한 이유를 별도로 트윗이나 공식적인 언급이 없던 것으로 봐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고객들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하기 위한 물량이 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거래소로 대량 입금된 것은 2018년도 11월에 하락 직전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2018년 11월 이 하락 때도 대량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된 2주 뒤에 40% 정도 하락을 해서 3,100달러로 바닥을 쳤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볼 때 제 생각은 이 FTX 여파 확산이 가시화되면 이 물량이 제일 먼저 던져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꼭 FTX 후폭풍 아니더라도 미리 던질 수도 있다고 보고 어쨌든 하방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저가 매입 준비를 하든 뭐 숏에 베팅을 하든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 지켜보든 아니면 온몸으로 맞을 각오를 하든 각자 고민해보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매도 물량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바이낸스가 지금 구제금융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이 시장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위에 각종 네임드들이 말한 것처럼 조만간 큰 무언가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참 장기 투자자에게 이런 순간만큼 힘든 상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도 남겼었는데, 저는 이 최악의 상황이 와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장이 붕괴가 되면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서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걱정도 안 일어날 확률 90%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려가 반드시 이 기후로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글을 남겼는데, 참 정말 이 시장이 점점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2000년 닷컴 버블과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도 닷컴으로 시작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또 관련 주식은 상폐가 되고 폭락하는 과정을 거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그 과정이 되고 있다고도 봅니다. 만약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 회복되는 시간도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정화되면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암호화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짜 이 생존 여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